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하루하루 겪고 있는 혼자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주변을 보면 은퇴 후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점심때도 혼자 밥을 먹고 하루 종일 TV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되어도 괜찮을까?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나만 남겨진 것 같아. 혼자라는 느낌은 참 무겁습니다. 때로는 삶 자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지금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싶겠지만 조금씩 연결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산책하면서 이웃과 간단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곧 60대, 70세대가 맞닥뜨릴 현실과 그 위험. 외로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인간관계 회복법.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금이나 집이 있어도 외로움과 고립은 피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시죠.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 60대, 70대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매달 나오는 금액만으로는 병원비, 생활비, 취미나 여가 활동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점점 현실과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아껴 써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집이 있어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일 뿐,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정서적 교류가 없다면 그저 고립된 공간일 뿐이에요. 이런 외로움은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은퇴하면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옆 동네 친구와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결국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런 사회적 단절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연금이나 집만으로는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과 몸이 함께 지쳐가는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연금집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과 실천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만 있어도 부족하고 집이 있어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찾아오는 외로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심리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하루도 혼자 보내야 하나?
누가 나를 생각해 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지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나 초조함이 늘어나기도 해요.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의 피로가 쌓이고 삶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그냥 기분이 우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신 경우 활동량이 줄고 식사와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지면서 체력과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 사례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67세 김모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체중도 줄고 우울감까지 겹쳤어요. 하지만 하루 10분씩 산책을 하고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금씩 주변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마음도 안정되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70세 이모 씨는 손주와 연락이 거의 없었는데 영상통화를 통해 하루 5분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고민했지만 손주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 웃으며 들어주면서 정서적 연결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까지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이 가져오는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약 40%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30% 이상은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활동량이 적은 노인은 면역력 저하와 체력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정서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건강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동할 이유가 생기죠. 다행히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노후 30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 낚시, 여행 같은 취미를 떠올리시지만 연구와 실제 사례를 보면 노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예요. 혼자서만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을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동호회나 모임 중심의 활동, 그리고 소규모 그룹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교실, 동네 걷기 모임, 독서 모임 등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대화가 생깁니다. 반면 골프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혼자 연습해야 하는 취미는 노후 행복과 인간관계 회복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즐거움도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8세 박모 씨는 은퇴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주 2회 그림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림도 서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웃음이 늘고 친구도 생기고 무엇보다 하루가 기다려지는 즐거움이 생겼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70세 이모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며 처음에는 나만 어색하면 어쩌지 걱정했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걷는 친구들이 생기고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즉, 노후 행복 취미 1위는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연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취미를 통해 작은 성공 경험과 연결감을 꾸준히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루 10분, 주 1회 참여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웃음과 활력도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줄. 이 취미가 삶을 바꾼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로움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이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전화나 카톡 같은 소통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친구에게 하루 한 줄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잘 지냈어? 날씨가 좋아서 산책 다녀왔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답장이 없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에요. 하루 한 줄, 단 1분만 투자해도 친구와의 연결감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회복하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입니다. 동네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취미 교실 같은 소규모 모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나만 불편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과 친해지는 것으로 만족해도 괜찮아요. 작은 연결 하나가 외로움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나 손주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주 1회 정도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뭐하고 지내? 이런 단순한 질문이지만 정서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실제로 66세 최모 씨는 처음엔 가족과 연락이 거의 없었고 친구와도 멀어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주 1회 손주와 영상통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어색했던 연결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웃음도 늘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돌아왔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 한 번 짧게라도 연락하기, 주 1회 모임에 나가기, 손주에게 한 번 안부 묻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처음엔 어색하지만 작은 연결이 삶을 바꿉니다. 작은 연결 만들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 건강 회복이에요. 사실 아무리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고 모임에 나가도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로움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기분이 좋았다. 작은 기록이 쌓이면 하루하루 삶 속에서 감사한 순간을 찾는 습관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5분, 10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부담도 적어요. 두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처음엔 명상이라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단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가벼운 운동도 좋아요. 무엇이든 좋으니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통해 집중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활동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68세 박모 씨는 하루 5분씩 감사일기를 쓰고 주 2회 동네 걷기 모임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처음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심하게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안정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줄 감사일기, 5분 명상, 주 2에서 3회 취미 활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속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모든 활동을 작게 나누어 습관화하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일기 한 줄, 내일은 5분 명상. 이런 식으로 조금씩 쌓아가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정서적 건강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지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도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 회복의 3단계, 신체적 건강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를 10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해도 좋지만 이때 이웃과 인사하기를 함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단순한 인사 같지만 사람과의 연결감을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행동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친구를 만나거나 동네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목, 어깨, 팔, 다리 순서대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운동과 사회적 만남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이나 가벼운 체조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만 어색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같은 취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66세 최모 씨는 하루 15분 산책과 주 2회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모임에서 새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분도 밝아지고 외로움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죠. 또 69세 이모 씨는 스트레칭과 간단한 체조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활력이 생기고 동네 친구들과 인사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작게, 꾸준히 즐겁게입니다. 하루 1015분 산책, 짧은 스트레칭, 주 12회 운동 모임. 이 정도만 시작해도 충분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체적 건강 회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산책 하루 10에서 15분, 이웃과 인사하며 연결감 느끼기. 스트레칭 아침 5에서 10분, 몸과 마음 가볍게. 운동 모임 사회적 활동과 건강을 함께 챙기기.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감까지 줄일 수 있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하루와 주 단위로 나누어서 조금씩 습관을 만들면 외로움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 단위 실천. 안부 연락 친구, 가족, 지인 중 한 명에게 메시지나 전화로 안부 묻기. 감사일기 쓰기 하루 한 줄, 오늘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간단한 운동 10에서 15분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주 단위 실천. 모임 참여 동네 걷기 모임, 취미 모임, 동호회 활동 12회. 가족과 소통 주 1회 영상통화 또는 직접 만남. 취미 활동 확대 새로운 취미 시도, 기존 활동 꾸준히 이어가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루 한 개, 이번 주는 주 1회 모임 참여처럼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꾸준함 하루 5분, 주 1회라도 지속적으로 실천. 즐거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선택. 연결감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 친구와 함께.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도 작은 연결과 습관만 만들어도 삶의 질과 즐거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체크리스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와 실천 팁을 함께 나누며 노후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감사일기 한 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내 삶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외로움에 눌리지 않고 건강과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요.